리더십 개발을 위한 7가지 습관은 우리나라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으로도 번역된 The Seven Habits of Highly Effective People 내용을 기반으로 합니다. 리더십 개발을 위한 5번째 습관은 Seek first to understand, then to be understood. 먼저 이해하고 다음에 이해시켜라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화할 때에는 상대를 먼저 이해하고 다음에 나를 이해시킨다는 것입니다. 대인관계에서 think when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4번째 습관은 그야말로 think, 생각에 관한 습관입니다. 주구장창 생각만 하면 when의 결과를 만들 수 없습니다. 대화가 필요합니다. 좁게 보면 대화, 넓게 보면 소통이 필요합니다. 5번째 습관은 when을 실현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습관입니다. 물론 대화의 끝이 무거래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상대를 이해하고 상대에게 나를 이해시키는 최선의 노력을 해보는 것이 5번째 습관입니다. 5번째 습관의 키워드는 단연코 이해입니다. 이해에 대한 저희 경험을 소개드립니다. 처음 연기를 배울 때였습니다. 햄릿의 독백으로 연습하던 날이 있었습니다. 흔히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로 번역되는 햄릿의 대사입니다. 다음 대사는 기억나지도 않는데 그날 수업에서 이해에 관해 배운 것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화두는 햄릿을 이해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햄릿을 연기해야 하는 배우가 아니더라도 한 번쯤 햄릿의 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햄릿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햄릿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햄릿을 우유부단한 인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당신의 삼촌이 당신의 아버지를 죽이고 당신의 어머니와 결혼한다면 어떨 것 같나요? 상상조차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햄릿은 그런 일을 겪은 사람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아버지의 귀신을 봅니다. 삼촌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미친 척하며 살아갑니다. 실제로 미쳐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살아야 할지 죽어야 할지, 존재해야 할지 사라져야 할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럽습니다. 과연 햄릿은 우유부단한 사람일까요? 햄릿 같은 상황을 겪은 사람에게 함부로 우유부단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햄릿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10여 년 전 연습실에서는 달랐습니다. 햄릿의 마음이 이해되냐는 선생의 질문에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이해되는데요 라고 했습니다. 무식했고 용감했습니다. 연기력은 표현력이 아니라 이해력입니다. 인물을 잘 이해하면 잘 표현됩니다. 저는 아직 햄릿을 잘 표현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날 이해는 그리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해한다는 말을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당시에는 연기를 배우면서 한창 The Seven Habits of Highly Effective People 프로그램을 강의하던 때였습니다. 자연스레 5번째 습관이 떠올랐습니다. 이해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거라면 먼저 이해하고 다음에 이해시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상대를 이해하는 게 먼저인데 상대를 이해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해시키기까지는 엄두도 못 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when을 실현하려면 상대방을 이해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다시 5번째 습관으로 돌아가 볼까요? 5번째 습관을 잘 실천하기 위해서, 즉 먼저 이해하고 다음에 이해시키기 위해서 자서전적 반응, 공감적 경청, 나 전달법을 소개드립니다. 먼저 자서전적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Autobiographical Responses가 자서전적 반응으로 번역됐습니다. 여기서 자서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자서전이 맞습니다. 자서전적 반응은 자기의 경험이나 기억에 영향을 받아서 스토리를 쓰듯 반응한다는 뜻입니다. 아주 쉽고 편하게 설명하면 자기 마음대로 소설을 쓰듯 반응한다는 겁니다. 상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서전적 반응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서전적 반응은 상대를 먼저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되는 습관입니다. 첫 번째 습관에서 다룬 일종의 반사적인 반응입니다. 반사적인 반응은 주도적이지 못한 반응입니다. 습관적으로 자서전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첫 번째 습관이 훈련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STC, Stop Think Choose하지 못하면 대화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도적인 반응과 반사적인 반응을 그림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보여드리고 있던 그림이 주도적인 반응을 나타냅니다. 첫 번째 습관에서도 보셨죠? 지금 보시는 그림은 반사적인 반응입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서 선택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반사적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이 그림들을 5번째 습관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극에 해당하는 것이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입니다. 프로액티브하지 못하고 리액티브한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 반사적으로 반응합니다. 즉 자서전적 반응을 보입니다. 더 쉽게 말해서 자기 마음대로 받아들입니다.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보고 싶은 대로 봅니다. 스티븐 코비는 이런 사람들이 상대의 말을 들을 때 자신의 추론이나 경험, 선입견과 편견, 가치관 등으로 걸러낸다고 설명합니다. 리액티브한 사람들은 자신이 자서전적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self-awareness가 잘 발휘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멘탈 모델이 있습니다. 멘탈 모델이란 세상을 이해하거나 추론하는 사고 모델입니다.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말로 사고방식이죠. The Seven Habits of Highly Effective People 프로그램에서 말하는 패러다임과 같은 개념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멘탈 모델에 따라서 자서전적 반응을 합니다. 일종의 자기중심적 편향, egocentric bias가 일어납니다.
The Seven Habits of Highly Effective People 프로그램에서는 자서전적 반응으로서 탐색, probing, 충고, advising, 평가, evaluating, 해석, interpreting을 꼽습니다. 모두 좋은 의도가 담겨 있을 수 있지만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습관에서 강조한 self-awareness가 필요합니다. 혹시 내가 상대의 말이나 행동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도 모르게 상대를 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추론을 위해서 정보를 탐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습관 역시 첫 번째 습관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에포켓, 즉 판단 중지라는 말처럼 stop해야 합니다. 그리고 think when 하고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한 반응을 취소해야 합니다. 다음은 공감적 경청입니다. 자서전적 반응을 하지 말고 상대를 이해하라고 해도 어떻게 이해하냐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The Seven Habits of Highly Effective People 프로그램에서는 공감적 경청으로 상대를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깐 네 번째 습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Think when에서 when의 의미는 원하는 것을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려면 상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세 번째 습관으로 더 가보겠습니다. 상대방 역시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상대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려면 상대방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소중한 것을 먼저 하고 싶은 만큼 상대방도 소중한 것을 먼저 하고 싶을 겁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지는 상대방의 미션, 사명과 비전으로부터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습관에서 다룬 끝입니다. 상대방을 이해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원하는 삶, 상대방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이해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가치관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잘 듣는 것이 공감적 경청입니다. 여기까지는 먼저 이해하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먼저 이해하고 다음에 이해시켜라입니다. 이제 이해시키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할 차례입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마냥 들어주라는 게 아닙니다. Think when이 먼저입니다. 대화의 끝이 무거래로 끝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이해하고 최선을 다해 이해시켰지만 결과는 무거래일 수 있습니다. The Seven Habits of Highly Effective People 프로그램에서는 이해시키는 방법 중 하나로 iMessage를 제안합니다. 나 전달법으로도 알려진 iMessage는 타메스 고든이 소개한 대화 방식입니다. 나를 주어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반대 개념을 uMessage, 너 전달법이라고 합니다. uMessage는 너를 주어로 상대의 행동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uMessage는 iMessage에 비해 상대를 방어적으로 만들거나 저항감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이해시키는 데는 uMessage보다 iMessage가 효과적입니다. iMessage를 다음과 같은 예로 설명합니다. 나는 무엇에 대해 이렇게 느낍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내 경험으로 미뤄보아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신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흥미로운 이야기군요. 나중에 좀 더 들어봐도 될까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관점이 조금 다른데 말씀드려도 될까요? 생각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생각도 들어주시겠습니까? The Seven Habits of Highly Effective People의 네 번째 습관부터 대인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시너지를 내는 대인관계를 위해서 어떻게 대화해야 하는지 잘 이해되셨나요? 자서전적 반응을 하지 않고 공감적 경청하고 iMessage로 잘 이해시키는 것이 다섯 번째 습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여러분을 이해시키기 전에 여러분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습관 내용이 여러분의 대화 방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을 원하는 제 마음도 이해가 되신다면 조택구알 부탁드립니다.